전원주택을 바로 짓기보다는 먼저 임대해서 일정 기간 살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인과 함께 직접 시골 생활을 체험해 보시면서 도시 생활과 비교해 보세요. 실제로 살아보면 예상과 다른 점이 많이 보입니다. 만약 체험 후에도 남편은 전원 생활을, 부인은 도시 생활을 원하신다면 주말 부부로 지내며 각자 원하는 삶을 존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바로 짓지 마세요. 실패 안 하려면 반드시 이거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막 은퇴를 하고 나서 이런 꿈을 꾸시죠. 이제는 시골 내려가서 전원주택 짓고 텃밭 가꾸고 공기 맑은 데서 여유롭게 살자. 정말 달콤하고 매력적인 상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자칫하면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붓고도 후회만 남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전원주택 지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진짜 필요한 건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살아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 전원 생활의 현실은 도시 생활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한두 번 여행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며 느끼는 힐링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살림을 하고 병원에 가고 장을 보고 겨울을 나고 비가 며칠씩 오고 이런 걸 다 겪어봐야 비로소 그곳이 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자 중 전원주택 지어놓고 12년 만에 되팔거나 방치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살기 불편하거나 부부가 생활 방식이 맞지 않거나 외로움이 너무 크거나 예상 못한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중반 부부가 평생 서울에서 살다가 전원 생활을 꿈꾸며 충청도에 멋진 주택을 지었어요. 설계비부터 시공비까지 전부 맞춤으로 3억 가까이 썼습니다. 입주 후 첫 해 여름까지는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러나 겨울이 되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도로 결빙으로 차가 못 올라가서 고립된 날이 수십일. 보일러 기름값이 상상 초월. 심지어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병원도 멀고 친구도 없고 결국 부인은 못 살겠다며 서울로 돌아갔어요. 이 집은 2년 만에 매물로 나왔는데 1억 이상 손해보고 팔았죠. 두 번째 사례는 5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계획성 있는 분들이었어요. 바로 집을 짓지 않고 우선 시골의 전원주택을 1년간 임대해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부인은 도시파였고 남편은 시골파였어요. 1년 동안 살면서 두 분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흙 만지며 행복해했지만 부인은 불편한 교통, 적막함, 의료 접근성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결과요? 서로 존중해서 주말 부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주중엔 전원주택에서 부인은 도시 아파트에서 주말마다 만나서 생활을 공유하니 오히려 갈등이 줄고 각자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게 바로 먼저 살아보고 결정하기의 위력이에요. 세 번째 사례는 제 지인입니다. 60세에 은퇴하고 아예 전세금 빼서 강원도에 단독주택을 지었어요. 텃밭, 난로, 계곡, 물 인생 최고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나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유는 고된 노동 때문이었어요. 수도가 얼어터지고 장작 패기, 풀 뽑기 하루하루가 노동이었죠. 병원 왕복 2시간 거리. 자식들도 잘 안 오고 외로움과 고립감이 우울증까지 불렀어요. 결국 2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왔는데 집은 안 팔려서 세를 주고 자신은 전세로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은퇴 후 전원 생활의 실패담은 정말 흔합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바로 집부터 지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간단합니다. 첫째, 전원주택은 무조건 지르기 전에 살아보세요. 임대가 많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살아보며 계절별 불편함을 직접 체험하세요. 둘째, 부부가 함께 살아보세요.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불편을 겪어봐야 의견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부인은 도시를 원하고
남편은 시골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주말 부부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오히려 각자 만족도는 높아지고 부부 사이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셋째, 목돈 투자 전에 계획을 충분히 세우세요. 은퇴 자금의 대부분을 집에 쏟아붓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 시기니까요. 시골에 집을 짓는 건 로망이자 인생의 큰 결단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수억 원을 잃고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은퇴 후에는 실수 한 번이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당부드립니다. 전원주택, 먼저 살아보고 나서 지으세요. 이 간단한 한 가지가 여러분의 은퇴를 행복하게 만들 수도 불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전원생활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이 이야기 꼭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여러분이 꿈꾸던 노후가 진짜로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금 드린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의 관점으로 그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와 팁을 드릴게요. 실제로 전원생활을 고민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게끔 현실적인 조언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짓는 걸 내 생의 마지막 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가 치명적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삶의 질이 나빠지면 다시 도시로 돌아갈 돈조차 부족해집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1년살이 실험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조언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전원주택 투자 리스크 관리 방법이에요. 전원주택 매매나 건축을 중개하는 분들도 진지하게 권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도시는 계절 차이가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지만 시골은 계절별로 삶의 환경이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여름에는 벌레, 잡초, 폭우, 겨울에는 눈, 결빙, 난방비 폭탄, 봄과 가을엔 황사, 미세먼지, 화재 위험. 이런 걸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 겨울철 기름 보일러 비용이 월 60만 원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에선 상상도 못한 지출이죠. 눈이 20cm만 와도 고립되는 마을도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 전원주택을 1년 정도 빌려서 살면서 사계절의 불편함을 다 겪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거친 분들 중 상당수가 안 짓길 잘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제가 컨설팅한 한 부부는 경기도 산자락 전원마을에서 6개월 임대해봤는데 장을 보러 차로 왕복 1시간, 병원도 멀고 잡초 뽑는 게 하루 일과의 절반이 되더랍니다. 결국 도시 근교 전세주택으로 계획을 바꿨죠. 이렇게 임대살이는 값비싼 실패를 막는 저렴한 보험입니다. 두 번째 팁은 부부 합숙 실험입니다. 제가 보는 전원주택 실패 원인 1위는 사실 부부 갈등입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 출퇴근하느라 하루 몇 시간만 마주치던 부부가 전원생활에서는 24시간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시골의 고요함이 주는 여유는 금세 말할 사람 없는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게다가 한 사람은 농사나 정원을 하고 싶어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카페나 문화센터를 원하면 갈등이 터지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임대 전원주택에서 살아봐야 합니다. 각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견딜 수 있는 것, 못 견디는 걸 미리 확인해야 해요. 그렇게 해서 합의점을 찾는 부부는 성공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전원주택 체험 1년 만에 주말 부부를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주중 시골, 부인은 도시에 살면서 주말마다 만나기로 한 거죠. 이 결단 덕분에 둘 다 원하는 걸 유지하면서 갈등을 줄였습니다. 이런 솔루션도 직접 살아봐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재정 시뮬레이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은퇴 자금의 절반 이상을 쏟아붓습니다. 문제는 이후 현금 흐름이 끊긴다는 거예요. 전원주택은 쉽게 팔리지도 않고 유지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비용 2억 4억 설계 시 공조 경인허가 등 다 포함. 이전 비용과 취득세 약 500만 1000만 원. 월 유지비 관리비는 없지만 난방비, 상수도, 정화조 관리, 마당 텃밭 비용,
잡초 제거 등 합산월 30만 50만 원. 자동차 유지비 시골에선 이대 필수인 경우도 많음. 이걸 20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수억이 깨집니다. 여기에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 못해 도시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건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라는 겁니다. 혹시 5년 뒤 건강이 나빠지면? 배우자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뜨면? 전원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시세는 얼마나 깎일까? 이런 시나리오를 꼭 계산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교통의료 접근성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전원주택 실패담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병원 얘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은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시골이라도 2030분 안에 종합병원이 있어야 하고 치과, 안과, 내과 등도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응급실까지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대중교통이 끊기면 차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시골은 차가 생명줄이에요. 부부 모두 운전 가능한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후 전원주택을 성공적으로 짓고 살고 싶다면 반드시 임대 전원주택에서 6개월 1년 살아보고 사계절을 경험하세요. 부부가 함께 살아보며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은퇴 자금 중 전원주택 건축비 비중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유지비, 교통, 의료 접근성을 철저하게 따져보고 재정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서 팔리지 않을 집에 목돈이 묶이는 리스크를 감안하세요. 이게 좀 귀찮아 보여도 사실 은퇴 후 실패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그게 전문가로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전원주택, 먼저 살아보고 철저히 계획한 뒤 지으세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